작년 3월 역대 최악의 미세먼지 대란으로 정부는 미세먼지 총력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직속위원회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출범했는데요. 지난해 10월 계절관리제 등 미세먼지 단기 대책에 이어 최근에는 중장기 대책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 날씨학 개론에서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미세먼지와 기후위기, 이제 우리에게는 정말 실질적인 위협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23일이죠.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중장기 국민정책 제안을 발표했는데요. 센터장님께서도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이 제안이 나오기까지 그 과정 어떻게 보시나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응급 처방책이죠. 그걸 예. 발표를 했었죠. 정부에서 이제 이러한 그 국가기후환경회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면서 열심히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게 노력했다고 저는 봅니다. 예. 네. 이번에 발표된 중장기 국민정책 제안은 분야별 전문위원회, 또 포럼, 또 국민정책 참여단 500여 명이 약 1년 동안 예비 토론회, 종합 토론회를 거쳐서 골격이 만들어졌습니다. 유엔저 산업계라든가 지자체라든가 정부 협의체, 또 자문단 등 사회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쳤는데요. 그 후 11월 20일에 예. 국가기후환경회의 본회의에서 정책 제안을 의결 확정을 했어요. 네. 저도 지난주 9월에서 10월 열렸던 국민정책 참여단의 예비 또 종합토론에 참가를 했었는데 예.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완전히 비대면으로 개최된 최초의 대규모 토론회로 하는 분들의 열정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직접 참여하신 만큼 이번에 발표된 중장기 국민 정책 제안 어떤 내용인지 직접 소개해 주시죠. 일단 저 중장기 국민정책 제안은 단기 응급 대책인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넘어서서 기후 위기를 좀 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회 경제 구조 혁신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예. 네. 이번 정책 제안에서는 지속 가능 발전과 2050년 탄소 중립, 녹색 경제 사회로의 전환, 바로 이 3대 축으로 한 구체적 실천 과제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중장기 국민 정책 제안은 사회적인 파급 효과가 좀 크고 예. 첨예한 쟁점 대립이 예상되는 8개의 대표 과제와 함께 네. 기존 정부 정책을 확대 강화하기 위한 21개 일반 과제까지 포함해서 총 29개의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 과제에 대해서 국민정책 참여단 대다수가 동의를 했고요. 특히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부담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수송이라든가 발전 부분 핵심 과제들에 대해서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참고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정책 제안은 톱다운 방식이 아니라 바텀업 방식입니다. 예. 방침을 결정하고 따르라 이런 식이 아니죠. 예. 전문가들의 연구와 함께 국민을 대표하는 정책 참여단의 끝없는 토론을 거쳐서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말씀해 주신 8개 대표 과제, 이게 사회적으로 파급 효과도 크고 또 첨예한 쟁점 대립이 예상된다고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각각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첫 번째는 2030년 미세먼지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예. 2030년에 초미세먼지 관리 목표를 세제곱미터당 15마이크로그램으로 설정하는 것으로서 이 수치는 세계보건기구의 조음 정도의 수치가 됩니다. 네. 두 번째로 지속가능 발전, 녹색 성장, 기후변화 이 세 개를 아우르는 국가 비전 마련을 하겠다는 것이죠. 이를 위한 실천 전략으로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내재화하고 녹색 경제 사회로 전환하며 2050년에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데 네. 있습니다. 세 번째가 자동차 연료 가격 조정입니다. 경유차 수요 억제를 위해서 자동차 연료 가격이죠. 우리가 이제 휘발유나 지금 경유를 많이 쓰는데 예. 이 가격을 조정해야 한다는 건데요. 수송용 휘발유와 경유 간 상대 가격이 현재는 한 100대 88 정도가 되는데 예. 이것을 OECD 평균 수준인 100대 95라든가 혹은 OECD 권고 수준인 100대 100. 그러니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같이 하겠다는 것이죠. 예. 이걸 몇 년에 걸쳐 가격을 점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가 2035년에서 2040년에 가면은 내연 기관차를 이제 없애자는 겁니다. 네. 국가기후환경위원회는 2035년부터 2040년부터는 무공해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 이런 차들만 국내 신차 판매를 허용하도록 제안을 했죠. 예. 친환경차 전환 정책의 사회적인 어떻게 보면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친환경차 인프라를 좀 확충을 하고 친환경차 기술을 개발하고 또 영세 화물차 사업자를 지원하는 이런 보완 방안도 마련하도록
제안을 했습니다. 예. 네, 일단 네 가지만 들어본 건데도 그동안 우리나라가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이 성장해 왔다면 일대 변화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자, 그러면 나머지 네 가지 대표 과제 어떤 것들인가요? 일단 2045년까지가 석탄 발전 제로로 하겠다는 겁니다. 석탄 발전 이때부터 안 하겠다는 것이죠. 2019년 전체 지금 발전량의 40.4%를 차지하는 석탄 발전을 2045년까지 제로로 낮추겠다는, 이제 예. 안 하겠다는 것인데요. 예. 이제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결국 이제 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해서 원자력, 천연가스를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어떻게 보면 최적의 국가적인 믹스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한 겁니다. 네. 이것은 이제 탈석탄 과정에서 생기는 전력 공백을 원자력 에너지로 좀 보완하자는 것이어서 현재 전체 전력의 30%를 담당하는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현재 대통령께서는 18%까지 낮추겠다고 하셨거든요. 이런 정책과는 약간 좀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약간 배치되는 부분이 있네요. 네네. 네.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제 환경 비용이라든가 연료비 반영한 전기요금을 개편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네.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환경 비용을 전기요금의 50% 이상 반영하는 등 환경 비용과 연료비 변동을 연계하는 전기요금을 확립하자는 의견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전기요금을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올리겠다. 일곱 번째는 동북아 국가협력 강화입니다. 같은 공기를 마시는 호흡 공동체인 동북아 지역의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예. 동북아 미세먼지라든가 기후변화 공동대응 협약 체계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이고요. 예. 필요한 대책이네요. 네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국가통합연구기관을 설치하자는 겁니다. 미세먼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통합적 관리 대응과 2050 탄소 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서 기후대기 연구를 전담을 하고 동북아 미세먼지 연구의 허브 역할을 수행을 할 수 있는 국가통합연구기관을 설치한다는 겁니다. 네. 예. 자, 이렇게 8가지 대표 과제들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는데 한 2040년쯤 되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겠다. 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나머지 일반 과제들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일단 뭐 산업이라든가 생활이라든가 또 국제협력 등 8개 분야의 21개 일반 과제를 선정을 했는데요. 예. 크게 얘기하면 미세먼지 풀뿌리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 미세먼지 배출량 관리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등 지금 이제 정부 추진 정책의 확대 또는 강화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번에 발표된 대책들 어떤 것들이 수용이 되고 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무엇일지 앞으로도 기대가 되고 궁금해지는데 자, 이 여러 가지를 좀 보완한 대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이번에 정책 제안을 하면서 반기문 국가기후환경위원회 위원장은 사회 경제 부재에 대한 과감한 체질 개선 없이는 탄소 경제라는 성장의 덫에 빠져서 한 발자국도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네. 지금 당장 패러다임의 대전환과 2050년 탄소 중립을 향한 첫걸음에 동참해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갈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힌 것처럼 예. 저는 정말 이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에 이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제안한 중장기 정책 제안이 우리나라 미세먼지 해결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는 환경 정책에 국가의 미래 경쟁력이 달려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네. 이번 대책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그 흐름을 선도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